그날 밤 서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머니의 오래된 집 앞에 섰다. 낡은 대문엔 붉게 녹슨 자물쇠가 매달려 있었고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조용한 폐허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거실에 들어서자 먼지 쌓인 가구들과 빛바랜 커튼이 그녀를 반겼다. 모든 것이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 태호의 이탈, 자신만 남겨졌던 그 시절의 공기마저 그대로였다.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책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들어올렸다. 사진 속에는 어린 태호가 활짝 웃고 있었다. 5살,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향해 웃던 그 아이. 그때의 웃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태호야. 서진은 중얼거렸다.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던 태호. 누나, 하고 불러오던 그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문을 닫고 나가버린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정적을 찢었다. 진동은 짧고 날카로웠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누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태호였다. 그의 숨소리가 빠르게 격하게 이어졌다. 태호야? 괜찮아? 어디야 지금? 서진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번졌다. 하지만 동생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말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내가 뭔가를 봤어. 뭘 봤어? 태호야, 지금 정확히 말해봐. 괜찮으니까. 박준혁 대위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 컴퓨터실에서 아이기스 설계도를 외부로 보내는 것 같았어. 정확하진 않지만 화면에 이상한 전송 프로그램이 떠 있었고 파일 이름이. 잠시 숨이 멎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오는 것 같아. 나 들킨 것 같아. 뭐? 지금 누가 거기 있어? 태호야, 문 잠가. 어딘데 지금? 자세히 말해봐.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누나. 태호. 안 돼. 전화 끊지 마. 태호야. 통화 종료음이 서진의 고막을 찢듯 울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든 채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리는 듯 쿵쿵 메아리쳤다. 그리고 침묵, 집안의 공기조차 멎어버린 듯했다. 소파 아래에 떨어진 가족 사진은 작은 진동에도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뭔가 커다란 것이 목까지 차오른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단순한 훈련 중 사고도 단순한 괴롭힘도 아니었다. 설계도 전송, 외부, 감시. 서진은 곧바로 일어났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발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어쩌면 상상도 못할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이기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사이버 방어의 최심장. 군사 네트워크, 전력 통제, 국가 기반 시설 보호 시스템의 모든 핵심 알고리즘. 그게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다. 국가의 심장이 뚫리고 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혼란은 분노로, 분노는 결의로 변해갔다. 태호야. 서진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누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널 찾아낼 거야. 별 셋. 그 무게는 지금 단순한 계급이 아닌 책임이었다. 대통령의 손에서 건네받은 3번째 별의 무게가 서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펼쳐진 승진식, 모두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도 서진의 마음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당신의 충성에 감사하며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많은 듯 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받은 동생 태호의 이상한 문자만이 맴돌았습니다. 누나, 도움이 필요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식이 끝나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서진의 가슴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5세 그녀의 단단한 눈빛 속에는 수많은 전장의 기억과 오랜 시간 쌓아온 단련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김참모의 목소리에 서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태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15살 차이 나는 동생, 그와의 인연은 항상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참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그녀는 항상 사생활과 공적인 일을 철저히 구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최근에 입대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참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부대인가요? 제7특수정보보안대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기스 시스템 관련 보안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죠. 김참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가지 이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보고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가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와 함께 떠난 태호,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자신. 우리 태호, 잘 지내고 있니? 서진은 낡은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5살 태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내가 뭔가를 봤어. 박준혁 대위가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태호야, 천천히 말해봐. 뭘 본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아이기스 설계도를 외부로 보내는 것 같았어. 누가 오는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김참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제7특수정보보안대대에 대해 모든 정보를 모아주세요. 지휘관은 누구죠? 정민우 대령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요? 그리고 박준혁이라는 대위도 확인해주세요. 아주 급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참모가 자료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정민우 대령은 2년 전 그 부대로 발령받았어요. 기록상으로는 모범적인 지휘관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6개월간 그 부대에서 접속한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해보니 심야의 기밀 서버에 불법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박준혁 대위는요? 정민우 대령의 신복입니다. 특수작전 경력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약간 거친 방식으로 부대를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장에게 면담을 신청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김참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국가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분노, 결의.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서진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태호야, 누나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별들은 단순한 계급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장의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히 지켰습니다. 72시간이요. 공식적인 조사 없이요. 합동참모본부장 김 장군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 동생이 연루된 일이라 공식 수사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김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을 믿기에 허락하겠소. 하지만 72시간 후에는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파도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즉시 태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30세 대학 졸업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 늦은 나이에 입대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태호는 서진과 달리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배치된 지 몇 개월 됐죠? 서진이 김참모에게 물었습니다. 4달 됐습니다. 처음 2달은 정상적인 연락이 있었고 3번째 달부터 메시지 톤이 변했습니다. 서진은 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차 불안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나,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 밤에 훈련이라면서 몇몇 사람들만 데려가. 대위님이 자꾸 내 행동을 체크해. 뭔가 이상해. 여기 컴퓨터실에 접근 제한이 있는데 어젯밤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어.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을 군대에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이버 정보국에서 제7특수정보보안대대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아이기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심야 접속한 기록이네요. 네. 공식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규칙적인 접속이 있었습니다. 허가된 접속이 아닙니다. 서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이기스는 한국군의 차세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적국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 설계도가 유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특수작전팀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7특수정보보안대대에 대한 모든 정보, 특히 정민우 대령과 박준혁 대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진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새벽 2시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누나, 나 도망쳐야 할 것 같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에 또 그들이 컴퓨터실에 들어갔어. 내가 본 걸 알아챈 것 같아. 태호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내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 서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대위가 내일 특별 훈련이 있대. 나만 무서워, 누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국방부 정기감사관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제7특수정보보안대대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김참모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정민우 대령이 본부장님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휘하는 특수작전은 항상 성공했잖아요. 서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제7특수정보보안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복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안경. 평소의 군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착하면 정문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겠습니다. 사이버 작전 팀장 이대위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 김서연입니다. 정민우 대령님께 통보되었을 겁니다. 서진은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은 잠시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령부 건물 앞에서 정민호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서진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정민호의 눈빛이 서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기감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태호가 어디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부대는 항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서진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남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태호는 지금 안전할까? 사령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숨겨진 위협의 실체를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제7특수정보보안대대의 사령부 건물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서진은 정민우 대령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군인들의 사진이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은 작전실이고 저쪽은 병사들의 생활관입니다. 정민우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태호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병사들과도 면담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우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훈련 중입니다. 특히 신병들은 특별 훈련이 있어서요. 특별훈련. 태호가 언급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특별훈련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안 규정과 관련된 실전 훈련입니다. 박준혁 대위가 담당하고 있죠. 정민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서진의 귓속에 있는 초소형 통신기에서 김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부대 북쪽 끝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특이한 전자파가 감지됩니다. 표준 군사 통신이 아닙니다.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무심한 감사관으로 유지했습니다. 저 건물은 뭐죠? 서진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급 창고입니다. 특별히 볼 것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때 박준혁 대위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잠시 보고 드릴 것이. 박준혁은 서진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번쩍였습니다. 감사관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정민우가 박준혁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순간적인 기회였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했습니다. 초소형 도청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무슨 일이야? 정민우의 목소리가 서진의 귀 속 통신기로 들려왔습니다. 윤태호가 사라졌습니다. 창고에 가두어뒀는데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정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관,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도 수상하고. 서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호가 탈출했다니. 다행인 동시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귀 속 통신기로 김참모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탈출했대요. 모든 특수작전팀 비상 대기해주세요. 정민우와 박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문제가 있어서요. 정민우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컴퓨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컴퓨터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아이기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주요 서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정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서진은 즉시 김참모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호를 찾아야 해요. 창고 주변을 수색해주세요. 이미 드론으로 확인 중입니다. 북쪽 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세요. 코드네임 섀도우 가디언. 화장실에서 나온 서진은 정민우에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생겼다며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우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서진의 귀 속 통신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본부장님, 태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이끄는 팀이 그를 추적 중입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팀 북쪽 숲으로 이동. 태호를 먼저 찾아야 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은 음산했습니다. 서진은 특수작전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누나! 갑자기 나무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호야, 태호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누나, 어떡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은 태호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형제의 포옹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여야 해. 서진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참모, 헬기 지원 요청해요. 숲을 뛰어가는 동안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 줄기가 파편이 되어 튀었습니다. 서진은 태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이쪽이에요. 특수작전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특수작전팀과 합류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헬기로. 서진이 외쳤습니다. 순간 박준혁이 이끄는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총구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진은 태호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박준혁 대위, 당신은 지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겨누고 있어요. 서진이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강한 조명이 내리쬐었습니다. 특수작전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진은 태호를 헬기로 이끌었습니다. 특수작전팀이 박준혁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본 것들. 그들은 아이기스 정보를 팔고 있었어. 서진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멍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모든 걸 말해줘. 헬기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서진은 이제 더 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동생을 구했지만 국가 안보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민우 대령이 있었습니다. 작전명 섀도우 가디언 1단계 완료. 서진이 통신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하세요. 서울 군병원의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서진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남은 멍과 상처들이 서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나, 정말 별 3짜리 장군이었어요? 태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어.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왜 숨겼어요? 태호의 눈에 서운함이 비쳤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깨졌을 때 나는 17이었고 넌 2살이었지.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나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 하지만 아빠와 살게 된 너에게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성공한 군인이라는 사실이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난 누나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서진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중장님, 저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은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야, 곧 돌아올게.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단순한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인 공간에서 서진은 3명의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중장, 당신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불법 작전을 지시했습니까? 수사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특수부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이 연루된 것은 우연입니다. 제가 행동한 이유는 아이기스 시스템의 유출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공식적인 경로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죠.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지치고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정의만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드라인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3스타 장군의 권력 남용, 윤서진 중장 개인적 이유로 군 특수부대 불법 동원 의혹.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김참모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장 사무실에서 서진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후회는 없었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진 중장, 당신의 행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합동참모본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기스 시스템 유출 시도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우 대령은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서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장의 다음 말이 그것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취한 방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임시직이 해제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진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퇴원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아파트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처음으로 형제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내 탓이에요. 태호가 죄책감에 떨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용기 있게 행동했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 중장님, 저는 제7특수정보보안대대의 이현수 상사입니다. 서진은 경계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정민우 대령과 박준혁 대위가 한 일들을.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녹음, 데이터 유출 기록, 해외 계좌 내역까지. 이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중장님이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서진은 이현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래 수집한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정민우 대령과 박준혁 대위의 대화 녹음, 아이기스 시스템 데이터 유출 기록 그리고 해외 계좌로의 송금 내역까지. 왜 이제야 나서기로 결심했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진은 이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증거를 확보한 서진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서진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정민우 대령과 박준혁 대위의 배후에는 북한과 연계된 국제 무기 중개상이 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징계 절차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진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녀의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진실의 힘에 달려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진 맑은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단상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폭풍 같은 사건들이 마침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서진 중장의 모든 혐의를 기각하며 즉시 복귀를 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선언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다른 소식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민우 전 대령과 박준혁 전 대위는 국가 기밀 유출과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북한과 연계된 국제 무기 중개상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뉴스 화면 앞에서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해냈네요. 서진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새 지시서를 발견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온 서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참모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서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중장, 국가는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서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 내부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초대 위원장직을 맡기고 싶습니다.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군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며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통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태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누나 군을 떠나기로 한 건 섭섭하지 않아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곳이니까. 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진이 태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게 서로를 찾은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은 때야. 서진이 태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위원장으로서 첫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첨단 기술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개인들의 양심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권력이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현수 상사의 박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구축 담당으로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이현수 상사.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현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중장님이 먼저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줬던 거죠.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군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렸던 세 개의 별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 태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누나?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어.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진은 태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태호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군복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같은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민우와 박준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과 태호는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니까. 그날 저녁 서진과 태호는 다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오랜 세월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셋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그녀는 그저 태호의 누나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가족. 서진의 말에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새로운 시작만 있었습니다.